2차 TV 토론이 공개되고 이 커뮤니티에는 이 TV 공개를 보고 난 뒤에 자, 이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는지를 잘 드러내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이 아주경제가 이런 커뮤니티를 취재해 봤더니 자, 이 이재명에 대해서 지지를 철회한다는 글들이 대부분 많았다고 합니다. 자, 토론 후에 실망했다 하는 글이 아주 폭발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2030 여성들의 그런 반응이 뜨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주경제가 2030 여성 위주의 커뮤니티 A 사이트에서 2차 TV 토론 후에 이재명 극혐했는데 토론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제목의 글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의 가장 큰 문제는 아는 게 없고 공약이 현실적이지 않다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A씨는 경제 얘기하면서 자기가 말한 호텔 경제학 방어하려고 루카스 차이제를 언급했는데 루카스 차이제는 대표적인 공산당원이고 공산당 경제학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산당 경제학자다. 자, 그러면서 결국 자기가 배급이나 하는 돈 뿌리기 경제밖에 모르니 그는 공산당이 하는 경제가 경제의 전부라고 알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재명을 직격탄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토론회 안 본 사람은 제발 토론회 좀 보기 바란다 이렇게 말하면서 토론은 하면 할수록 이재명이 얼마나 아는 게 없고 그리고 무능한 인간인지 제대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이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 역시 진짜 이재명 뽑으면 안 된다. 자, 우리나라 자체가 나락간다. 토론을 하면 할수록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토론을 못 봤는데 선거 공보물에 햇빛, 바람, 연금으로 인구 소멸 지역을 살리겠다는 거 보고 한숨이 절로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햇빛, 바람, 연금. 자, 이런 거에 지금 태양광 또는 풍력 이걸 가지고 연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인구 소멸 지역을 살리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날 해당 커뮤니티에 게재된 대선 분위기 너무 이상하다 하는 제목의 글에서는 이재명이 베스트가 아니란 것도 알았다. 이재명이 베스트가 아니란 것도 알았다 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나도 이번 토론 보고 많이 실망했다. 그렇다고 이준석이 토론을 잘했다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이상적인 대통령은 아니구나 싶었다라고 적었습니다. 자, 이 해당 게시글에는 댓글에도 이재명은 대놓고 공산주의 외치는데 뽑을 거라고 하면서 퀘스천 마크를 붙이면서 민주당은 노무현 때까지만 좋았고 문재인 이후로는 대선 토론을 보고도 이재명을 뽑는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라 하는 등의 댓글 반응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자, 2030 남성의 커뮤니티에도 TV 토론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니까 이재명 그리고 이준석 후보 관련 댓글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자, 이 커뮤니티 누리꾼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재명이 진짜 일 잘할 것 같고 이재명이 이제 일을 진짜 잘할 것 같고 엄청 똑똑하다고 그리고 준비가 잘 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토론회 보고 나서 생각보다 정책이 두루뭉술하고 명확하지 않구나. 좀 붕 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재명은 아마 내일 토론회까지 보면 더 내려가면 내려가지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 자, 45 정도 지지율이 45 정도 나올 것 같아. 이재명 거북섬 관련해서 지금 시흥에 있는 거북섬의 일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3차 토론이 빅꿀잼 기대된다. 3차 토론에서 이런 내용들이 쏟아질 것 같으니까 기대된다. 자, 이렇게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준석에 대해서는 난 이준석이 싫다. 준스톤이라고 합니다. 준스톤이 싫다. 이번 대선 기간 토론에서 이재명 지지율을 깔아먹고 활약하는 건 인정하는데 그리고 상대적으로 젊은 남자층을 대변해 주는 것은 인정한다. 공약이나 정책이 다른 후보들보다 스마트한 것도 인정한다. 근데 그것뿐이다. 한동훈 이준석 토론을 한번 보고 싶기는 하다. 거울 치료가 될지 또는 동정 혐오가 될지 서로 사수하는 걸 보면은 웃길 듯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이준석 토론이 꼴보기 싫으면 이재명이란 권영국이 공격을 잘하든가 공격을 똑바로 못하니까 자, 오히려 본인들이 부들부들 하지 않나 이런 데스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게시판의 글들을 지금 여기 보니까 아주경제가 지금 여기 기사를 적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지금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동안 과포장돼 있어가지고 이재명은 똑똑할 것이다. 이재명은 한다. 이재명은 경제를 많이 알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진짜 이번에 이재명 관련해서 커피 원료 재료값이 120원이 한다든지 아니면 호텔 경제학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동규 씨는 이재명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무식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동규 씨는 이재명은 무식하다. 겉모양만 겉으로만 조금 알고 아주 추상적인 거 그런 거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재명이 자기가 막 아는 척하고 그리고 본인이 막 선전하고 있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그게 아니다. 자, 그래서 이 이재명의 실체는 토론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런 댓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론을 5번 해보면 완전히 지지율이 뒤바뀌어 있을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론 5번 해보면.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까지 토론을 제대로 한 게 아니고 토론 과정에서 뭐 상대방이 공격하면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 또는 앞뒤 잘라버리고 이야기한다. 이런 식으로 말꼬리를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지금 이걸 물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본인이 위험하거나 본인이 불리하다고 생각되어질 경우에는 자, 상대 후보 보고 왜 그렇게 말을 극단적으로 하느냐 또는 말을 잘라버리냐 항상 말의 태도가 그러냐 이런 식으로 주변부 본질과 관계없는 이런 주장을 펴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토론을 몇 번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 아는 게 더 없다. 이런 이야기가 이 댓글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 원래 전국 법관 대표회의 구성원은 126명입니다. 법관 중에 각각 그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대표자 회의를 하는데 126명 중에 88명이 참석해서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 안건은 첫 번째 안건은 재판의 독립이고 두 번째 안건은 사법 신뢰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 독립, 사법 신뢰. 이 재판의 독립은 이 최근에 사법부가 재판을 하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민주당이 압박을 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 청문회를 하겠다, 또 지견 부장판사에 대해서 압박.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법관들이 제대로 살아있으면 벌써 열어야 되는데 이제 겨우 열렸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정말 이 핵심이 아닐까 이걸 보는데 이게 바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파기환송을 빨리 했고 파기환송을 되고 난 뒤에 바로 이것이 고등법원에 와서 고등법원에도 5월 15일 날 빨리 날짜를 잡았습니다. 기일을 날짜 잡았고 그렇게 신속하게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압박이 막 들어오니까 그걸 다시 선거 이후로 밀어버렸는데 이걸 문제 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어버린 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재판을 그렇게 빨리 했나? 다른 선거법과 달리 이재명 재판은 왜 이렇게 빨리 했나? 이런 거 문제 삼는 거. 지금 여기 주로 좌편향 판사들이 많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회의의 핵심은 바로 요거. 그러니까 선거를 지금 불과 열흘도 채 안 남겨준 상태에서 전국 법관대의 이 8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런 걸 해가지고 또 한번 흔들려고 하는 것 아닐까? 흔들려고 하는 것 아닐까? 자, 그러니 대한민국은 지금 이 사법부가 너무나 많이 기울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대법관을 여기 법조인들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자,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우리 편이라 생각하니까 마구잡이로 집어넣어가지고 김호중 같은 자도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발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는 전국 대법관 대표회의는 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강조하고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앞으로 사법 신뢰와 법관 윤리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자,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면서 대책을 논의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법관들이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법관 회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하자면 조직 체에 있어서 여기가 뭐 결정하면은 반드시 따라야 되고 뭐 재판보다 중요하고 이런 게 아니지만 법관들이 김명수 때 들어서서 이게 활성화돼 가지고 쫙 법관 대표들 모여 가지고 결정하면은 거기서 적폐몰이로 가자 이렇게 여론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여기가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인구법 연구회의 어떤 좌편향 판사들의 주 무대다. 자, 그런 의혹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안건이 핵심인데, 이게 이제 지금, 여기 이 좌편향 판사들이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 특정 사건, 이게 뭡니까? 바로 이재명 선거법입니다. 왜 이게 빨리 진행했나? 요걸 지금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개별 재판을 이유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민주국가의 이 핵심 요소인 재판 독립을 침해한다.
이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재판을 왜 이재명 그 한 사람만 그렇게 빨리 하냐. 이재명 재판이 빠른 게 아닙니다. 이재명 재판은 1심, 2심 합쳐가지고 2년 6개월. 그러니까 30개월 했습니다. 원래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6, 3, 3이죠. 3개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1심에서 자, 이 판사가, 강규태 판사가 이 재판을 하면서 중간에 1년 4개월 하다가 그냥 그만둬 버렸습니다. 자, 뭐 빨리 하라 그러니까 내가 뭐 9월 원님 재판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자유다 하고 나간 사람. 호남이 고향인 사람이죠. 지금 이 강남에서 재판, 변호사도 제대로 하기 힘들어가지고 지금 뭐 민사 재판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립니다. 그 다음에 판사도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이 한성진 부장판사가 맡아가지고 칼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이 선거법 관련해서는 자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중형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2심 들어와서는 뭐 정재호, 뭐 이설기, 뭐 이런 그 차은정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무죄를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무죄. 그래서 대법원에서 빨리 해라 이렇게 해서 신속하게 했는데 그걸 빨리 했다고 시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판사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법관 대표들은 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어길할지 여부를 논의합니다. 이걸 이제 어길할지 여부를 논의한 게 바로 법관 대표자 회의입니다. 이 안건을 내놓고 야 이걸 논의해도 되나 안 되나 이제 묻고 이렇게 논의합니다. 안건은 현장에서 추가도 상정 가능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거 여기 없는 것들을 가져와서 갑자기 이것도 올리자 할 수 있습니다. 자, 안건에 대한 의견은 참석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가능한 겁니다. 자, 법조계에서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을 이재명 사건과 관계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사법부 입장에 정치권도 꼭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니까 왜 이재명 사건을 빨리 했나? 빨리 처리했나? 왜 이재명 사건을 신속하게 보냈나? 뭐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인편을 가지고 고지서를 통보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말하자면 이재명의 사법 방해, 이재명의 재판 지연 이런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그렇게 사법부가 왜 그렇게 했나? 이런 거를 주로 다룬다는 겁니다.